자,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요겁니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큰 그 영향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 그러면 생각들이 다르니까 저기를 하죠. 네. 현재 청와대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죠.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국방부 있는 건물로 옮기겠다 할 때 또 첨예하게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처음 생각은 저도 유니스 의원이랑 비슷했어요. 앞에 공원을 하고 뒤에 공간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 공간 구조로는 뭐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 번은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구중궁굴로 돼 있어서 도대체가 시민뿐만 아니라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얼굴을 같이 보기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옮기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 정쟁이 돼 버렸어요. 또 이제 국민의 여론은 뭐 현재 45대 55, 뭐 48대 52 이런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현재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그 분들에 대한 설득과 객관적인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항제철을 1965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포항제철이 이제 그 제철 사업이 필요하다. 근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가진 거는 원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광석도 나오지 않고 또 철광석을 만들려면 코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연탄도 안 나요. 우리는 무연탄밖에 안 나요. 도대체가 하나도 없어요.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근데 이제 쇠가 없이는 뭐 산업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유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눈물겨운 과정을 거쳐서 박태준 회장이 일본에서 돈 꼬오고 신일본 제철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죠. 이전에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너네 같은 나라 수준에서 무슨 제철소를 만드느냐라고 해서 거의 뭐 키사 이게 이제 저기예요. 반대한 겁니다. 한국에 제철 산업단을 만들어서 돈 좀 꿔달라고 대통령이 주관해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다 거절당합니다. 뭐 국내에서도 다 반대했죠.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문수 지사라고 경기지사 하신 분이 회고록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기 운동권 할 때 그때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제철소를 만드냐고 반대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건설 컨설팅 회사 벡텔사인가요? 거기 회장한테도 나중에 박태준 회장한테 만나서 그러죠. 너네 나라에서 절대로 제철소 못 만들 줄 알았다. 너네 실력으로 못 만든 줄 알았는데 너네 나라에 박태준 있는 걸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고서 이제 인사를 했다는 그 포스코, 지금은 포스코로 바뀌었죠. 전 국민의 자랑입니다. 그때 대다수 여론은 반대였습니다. 다음 또 반대했던 거 한번 볼까요? 경부고속도로 1967년도에 이제 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고 이제 공사를 했죠. 네. 이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당시 이제 그 후대 얘기죠. 한참 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이 반대했다 안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이제 YS하고 DJ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은 반대했다는 얘기가 밝혀지면 그때가 선거 나온 게 88년, 90년도에 선거 나왔으니까 이미 모든 국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너무나 유용하고 잘 쓰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건설에 내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의 논리를 뭐 대서 반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시면 김대중 당시 그 시민당 국회의원이었나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뭘 반대했었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돈을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차관을 대주는 IBRD인가 하는 데서는 한국은 남북 방향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복선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동서로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 했었다. 그다음에 어떤 뭐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쌀도 없는데 그 옥토를 가로질러서 길을 내는 게 맞겠냐라고 뭐 이제 반대를 했었죠. 어찌됐든 68년도에 없는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70년도에 아마 준공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는 그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건 또 이제 우파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 사진을 끝까지 볼 것 같으면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제 뭐 YS가 반대하고 DJ가 반대했다는데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거죠. 오늘 칼라로 이제 버전을 바꾼 건데 이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당시 야당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다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뭐 온갖 소리를 다 얘기하면서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79년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고 90년대 정치를 계속했던 YS나 DJ는 자기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래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왜곡하는데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때는 뭐 이제 좌파 신문이 없었죠. 우파 신문밖에 없을 때인데 그 기사에 보면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산 배정까지 다 반대하고 그랬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던 그분의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쌀을 그것 때문에 못 만들기를 했습니까? 예? 뭐 거기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벤츠 자가용 끌고 놀러 다니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반대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런 걸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했던 그 유신 독재 헌법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경공업으로 이제 겨우 저기를 했죠. 그 먹고 사는 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갖고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중화학 공업에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포스코가 완성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철소가 나왔으니 이제 제철소 갖고 먹고 사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조선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두산 인프라로 가 있는 그 발전소를 만드는 그 건설 플랜트, 그다음에 그 발전소 플랜트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당시에 현대양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말고요. 현대조선이 현대중공업이고 현대양으로서 현대 지금 두산으로 넘어가 있죠.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 있고 지금은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만들고 있었는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웠죠. 네. 그런 중화학 공급입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조선, 두산인프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중화학 공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뭘 이걸 하냐고. 그때 나왔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소를 정주행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면서 선박을 수주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선박하고 같이 만들어요. 그 조선소를 도크를 파면서 그 안에서 배를 만들어 나가서 조선소가 완공이 될 때 배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선박 그 발주 회사한테 이거를 기한 내에 못 만들면 위약금을 얼마를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기한 내에 만들어내죠.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중화학공업에 물론 이때 중화학공업에 중복 투자가 돼서 경제가 외려 어려워졌던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박정희 대통령이 77년도인가 77년도에 부가가치세 일본도 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모든 그 서비스업에 10%를 부과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게 이제 사실은 부마 사태의 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당시 중화학공업에 투자해냈던 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대단한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네. 이거 다 반대했습니다. 네.
올림픽 대로 자체를 반대한 거는 뭐 소수의 환경단체 셌던 일이고요. 올림픽 유치를 반대했었죠. 우리 수준의 무슨 올림픽이냐, 뭐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어, 억지로 했다. 이제 물론 유치가 쉽지 않았죠. 그 유치를 정말 그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 유치를 했죠. 예, 바덴바덴에서. 그 당시 일본 어디랑 경쟁했었는데, 일본을 유치해서 꺾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갖고 왔죠. 그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때 만들어진 올림픽 시설들 잘 쓰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너무나 길 잘 내고 있죠. 잘 이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인천공항이 있네요. 인천공항이 이제 이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공항 건설을 확정 짓고 공사를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뭐 이것도 뭐 김문수 지사의 회고록 보면 잘 나옵니다. 네. 거기에 공항을 지으면 철새들이 버더 스트라이크 생겨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영종도로 새가 많이 지나가죠, 철새들이. 그래서 뭐 사고도 나고 철새 도래지가 무너지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잘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좀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기 또 자료 준비를 다 못했는데 KTX를 만들 때 그 KTX 공사도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완공을 못하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KTX 경부선을 만들 때 대구까지는 공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떤 여자 스님이 천성산에 터널이 뚫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산꼭대기에 습지에 살고 있는 습지에 물이 빠져서 도룡뇽이 죽는다. 그래서 단식을 70며칠을 했는데 아마 세계 역사 기록에 70 몇 명이 70며칠을 단식했는데 뭐 아무 이상 없었던 거는 그분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뭐 기록상 세계 최장 단식 기록을 세우시면서 천성산 공사를 막았죠. 대방국리는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60이다 보니 다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일들이에요. 저 기억이에요, 기억. 이제 자료를 만드느라고 좀 찾았을 뿐이지 반대했어요, KTX도. 그래서 사실은 대구까지만 KTX를 운행하다가 3년인가 지나서 그 여자 스님을 잘 달래서는지 어쩐지 단식을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도룡뇽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물론 환경도 따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하고 보호할 건 보호해야죠.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없는 무조건 반대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인천공항 건설할 때는요, 모 방송국에서는 집안이 침하해서 몇 년 안에 공항 비행기도 못 내린다 그랬었어요. M모 방송국에서 9시 뉴스만 틀면 이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분들도 아마 출장 갈 때는 영종도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뒤에 뭐 또 이게 건설공사만 갖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선전선동을 통해서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정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광우병 그네들의 논리대로 다 맞으면 지금쯤이면 이제 수첩 PD수첩했던 내용이죠. 네, 그게 좀 조작된 거예요. 그게 그 소가 쓰러진 거는 너무 비대해가지고 무릎이 망가져서 쓰러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1961년생이니까 지난 60 몇 년의 세월들을 다 봤잖아요. 그 당시 반대했던 거, 그 데모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그 뒤에 인천공항을 가고 KTX를 타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 보고 그러면 좀 미안한 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KTX 안 탈 것 같아.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으면. 예? 이거야 뭐 개인 기업의 문제긴 하지만 그 반대했던 분들이 현대자동차도 다 타고 예? 다 하잖아요. 고속도로는 너무 잘 이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멀쩡한 게 잘 될 수 있는 일들을 방해하고 진척을 늦추고, 적어도 KTX 천성상 도롱뇽 사건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기회비용이 날아갔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만일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뭐 제 기억에 나는 것들이니까 그거 말고도 많겠죠. 국책 사업을 있는 게 많았으니까. 원전 공사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데모하신 분들 전기는 잘 쓰시나? 그런 분들은 전기차 나오면 전기는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 넣을 건가요? 절대로 그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으로는 그 전기가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기 쓰기 힘들어요. 항상 전압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뭐 기초적으로 고등학교 물리학만 조금 배우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국가의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실제로 월성 4억 1호 1, 2, 3, 4호기 중에 하나는 또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멀쩡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원전 폐쇄한다 그럴 때 그 칼럼 썼던 것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100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30년으로 하지만 대개는 60년까지는 다 안전하게 수명 연장해서 써요. 미국도 쓰고 있어요. 예. 우리만 그걸 갖고 사고 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 따져서, 아니면 자기의 이데올로기만 따져서 반대부터 하는 거. 저는 그 광우병 사태 때 나와서 설치됐던 그 많은 연예인들을 뭐 보고 있으면 그분이 뭐 같이 방송을 하면 저는 방송 안 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 구축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독재하는 꼴은 보기 싫지만 그 일은 잘하는 거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박수친 야당원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